자, 다음에는요, 조금 더 특수한 분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달 장애 학생의 스마트폰 세상으로의 여행이라는 주제인데요. 이태수 전남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태수 교수님께서는 전남대 사범대학 부학장 및 장애인 교육복지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국학습장애학회, 한국통합교육학회 등에서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및 광주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태수 교수님 무대로 모셔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 계시는군요. 줌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네, 멀리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네. 소개 들으셨죠? 네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비록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생생하게 실제로 뵙는 것처럼 강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수라고 합니다. 저희 전공이 특수교육이다 보니 항상 장애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제목은 뭐 스마트폰 세상으로 여행이라고 했지만 좀 제목을 부드럽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 좀 붙여본 거였고요.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사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하셨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사업을 신청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했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사실은 앞에서 많이 하셨던 그런 리터러시 교육의 어떤 측면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생활훈련을 하는 곳에 초점을 두다 보니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때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참 좋은 어떤 교육을 한번 적용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관심 대상이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서 사실은 발달장애 학생들한테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학생들이고 또 가능하면 이 정보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 그래서 그 농촌 지역을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남 한평에 소재한 특수학교에서 저희가 고등학생과 전공과 학생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고민할 때, 뭐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인지하고 계시듯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양식이 상당히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 정보통신 기술도 발달하고 또 그 이면에 사실 가장 많이 퍼진 것은 아마 스마트폰일 것 같은데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 기기들로 사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은 리터러시를 하고 있죠. 그 기사도 읽고 물건도 구매하고 SNS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전공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그러면 여기 그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것은 뭐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매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선택하며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정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걸 잘 봤더니 큰 게 두 가지, 이 표면적으로만 봐도 두 가지 핵심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는 정보 처리 능력이고요.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다 발달장애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발달장애 학생들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발달장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낮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집중 시간도 짧고 유지도 어렵고 기억도 어려움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 처리도 힘들고, 기초학습 능력, 특히나 이제 저희 리터러시라고 한다면 언어와 관련돼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도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상호 적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이런 어떤 특성을 고려하면 과연 미디어 리터러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인식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정보진흥원의 어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을 한 100%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장애인의 어떤 디지털 역량, 정보 역량 수준이 한 66, 67%라고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한 73.6%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서 이 통계치에서 우리가 고려할 점은 이게 장애인이라는 거고요. 발달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인지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나 정보 처리 이런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낮은 디지털 정보 역량 수준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디지털 정보의 소외계층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게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 학생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상적 의미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킨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는 측면을 저희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최근에 특수교육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성은 기능중심 교육과정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능중심 교육과정이라 함은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에 통합되거나 사회에 함께 어울리고 살아갈 때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한 핵심 기술들을 기반으로, 기초적인 기술들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자는 측면이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접근하다가 보면 사실 앞서서 발표하신 많은 내용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쓸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랬을 때 현재 대부분의 어떤 정보 접근이나 인터넷 활용 등의 어떤 핵심은 스마트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사회적인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홈쇼핑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예매를 한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여러 가지 흔히 이렇게 SNS를 통해서 카톡을 보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또 발달장애 학생들이 사회 적응하기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사실은 4월 달에 이제 저희가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추진하다 보니까 가장 크게 어려운 두 가지의 그 장애물을 만났어요. 하나는 발달장애 학생 입장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사서 줬을 때 관리가 어렵고요. 또 잘못 조작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결제가 되고 또 학교 내에서 또 간혹가다 발생하고 있는 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교 폭력 속에서 스마트폰을 뺏어가서 여러 가지 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 학생들 중에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도 사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교육을 하면 어떨까를 고민했는데 이게 학교가 법인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특수학교 내에서의 어떤 스마트폰이나 그다음 그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교육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 사실은 교육을 할 때 상당히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하고 같이 연구에 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저희 박사과정 선생님이랑 둘이 사실은 핸드폰을 4대씩 개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가게에서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걸 개통하시냐 무슨 다른 안 좋은 거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도 받고 했는데 상황 말씀드리고 이 프로그램도 이런 거다라고 설명드렸더니 아주 친절하게
개통을 해주셔서 스마트폰을 개통해서 특수학교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스마트폰이라는 부분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높일까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을 상당히 많이 신경 썼는데요. 첫째는 내용 구성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에 초점을 두고 애플리케이션, 특히 학생들이 정말 사회 통합을 할 때 우리들이 정말 기초적으로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자 라는 부분에 초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학교에서 연습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활용해 봐야 일반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사회 중심교수법이라고 특수교육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사실은 지역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지역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훈련해보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러면 지역사회에 나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자 라는 측면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해보자 라는 걸로 해서 이 두 가지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구 대상 학생들은 전남 한평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부와 전공과 학생 10명이었고요. 그중에 지적장애 학생이 8명, 자폐수성 장애 학생이 2명인데 위스크4로 저희가 지능 검사한 결과가 있는데 보시면 상당히 지능들이 낮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적장애를 진단하는 중보에서 봤을 때는 이 아래쪽에 이제 하단에 위치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낮은 거는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교육 효과를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폰이 없어서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 중에서 그래도 스마트폰이나 애플리케이션을 그래서 조금 조작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해서 테스트를 해보자 라는 거에 의견이 이제 모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학생들을 선정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2달 동안 특수학교 선생님들하고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할지 결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사실 저희가 6, 7월 달에 거쳐서 만들어서 크게 4영역의 17차 시의 수업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미디어 접근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기초적인 걸 훈련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활용하는 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것들. 소통하기는 SNS, 다양한 SNS를 써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나눠보는 것. 그 다음에 4번째 영역은 그럼 진짜 지역사회 속에서 그럼 해보자 라는 부분에서 지역사회 적응하기라는 형태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한평이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목포 시내로 나가서 체험을 했어요. 근데 물론 나갈 때도 역시 여러 가지 것들 학생들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보고 예약도 해보고 직접 이런 활동들을 직접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차시에 대해서는 지도안을 짜서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다 제공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요. 수업을 할 때는 저희가 그러니까 특수교육 상황에서 제일 많이 기초적으로 쓰고 있는 직접교수법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적 설명을 해야 되고 선생님 설명하면 학생들한테 시범을 보여주고 안내된 연습이라는 건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또 연습을 해보고 또 학생들이 또 독립된 연습도 직접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필요한 이유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 그걸 오래 유지한다거나 기억을 한 것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반복 연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재미도 없고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방법에 있어서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리를 이용했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선생님이랑 이걸 해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직접 조작하는 연습도 교실에서 이건 1차적으로 먼저 하는 과정들에 대한 사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보는 자료를 저희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료의 한 장면인데 지적장애나 어떤 자폐성 장애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과제 분석을 저희가 정말로
작은 단위로 다 쪼개서 순서를 다 제시를 해줬어요. 주고 그 내용을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주기도 하고 같이 핸드폰을 조작하면서 보기도 하고 이런 단계를 통해서 명시적인 어떤 학습 자료 제시하면서 다양한 반복 연습 훈련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직접 화면을 다 캡처해서 만들었고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부분부터 노래 듣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순서화시켜서 이 자료를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학습지로 다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쓸 때 그 그림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형태를 좀 많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저희 학부 학생들도 결국은 나중에 특수학교 교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사업을 설명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특성도 설명을 하는 거를 설명을 한 후에 저희 학부 학생들이 직접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방법들을 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줬어요. 근데 지적장애 학생들도 이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은 그 또래 학생들이 하는 등장에서 뭔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단순히 영상으로 이렇게 누르세요를 하는 것보다 약간 스토리텔링 기법을 넣어서 저희 학생들이 출연해서 그래 우리 내일 뭐 할까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우리 뭘 깔아서 노래를 들어볼까라는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거를 설치하는 과정에 영상을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 이렇게 학교에 제공을 해서 저희가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게 하는 앵커드 교수의 원리를 좀 적용해 보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보고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들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습이 끝난 다음에 직접 저희가 이렇게 나가서 체험 훈련을 실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사실 저희는 이걸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 지적장애 학생들도 요즘에 이 한평정학교가 여기 이름이 나와서 이제 이름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지적장애나 이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어떤 자치회를 만들어줬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어떤 자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활동들을 상당히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짤 때도 학생들이 직접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서 어떻게 갈 것인지, 또 무엇을 먹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고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접근 방식은 저희가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포 시내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시외버스도 예매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가서 카카오 택시도 불러보고, 그다음에 그 키오스크도 조작해보고요. 그다음에 음식도 주문해서 바깥에서 먹어보고, 계산도 하고 했던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직접 학생들이 표를 예매한 거를 받는 과정도 했고요. 요 사진은 지금 선생님이 뒤에 따라가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셔요. 왜냐면 학생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 지금 그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연습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이 카드 등록을 해놓은 걸 가지고 직접 결제를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중심교수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났을 때 정말 학생들이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과 후에 이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전, 뭐 사후 평가, 중간에도 평가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측면들과 관련된 평가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사실 스마트폰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조작하는 수업을 특사학교는 거의 못하고 있는데, 정말 이걸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태도 검사도 실시해 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항들을 선생님들과 협의하에 좀 만들어 보았고요. 그래서 이걸로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다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중재가 사실 좀 늦게 끝났어요. 저희가 10월 둘째 주에 끝나게 됐고요. 그래서 셋째 주에 저희가 이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결과를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태도는 5점 만점이고 학습 효과는 점수를 많이 합친 거를 그냥 하나의 표에 넣다 보니까 이 태도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점수를 보시면 뭐 당연히 스마트폰이 없고 스마트폰 조작해보지 않았던 학생들한테 이걸 연습시켰으니까 상당히 사후조작 능력이 좋아졌겠죠. 그 대신 유지도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태도도 평상시에 그냥 보통이다라는 태도에서 그래도 열심히 잘 하려고 한다, 관심을 많이 보인다라는 형태의 태도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해봤더니, 사실 그 학교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렇게 지적장애 학생들이 이렇게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수업에 관심이 없어요. 많은 경우. 근데 스마트폰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거를 계속하자고 때를 쓴다거나 그거에만 빠져 있어서 다른 활동을 안 할까라는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폰이나 이 안에 들어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정식적인 어떤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조작하면서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훈련이라든가 사회통합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니까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해보자라는 걸 해서 진행했을 때 실제적으로 조작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학습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직접 나가서 해볼 수 있었던 게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런 교육이 교실 내에서 멈춰지고 나면 사실은 바깥에 나갔을 때, 일상생활에 나갔을 때 그걸 활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추수지도라고 하죠. 그 사후지도를 하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나가서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오게 됐을 때 그래서 이러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니까 이런 걸 우리 같이 해보자라는 추수지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저희가 알 수 있었던 시사점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제공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리터러시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통합돼서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좀 둬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조작하고 이용하는 실제적 경험이 제공되어야만이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특수교육 사항에서도 최근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교육을 하자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이 인터넷이나 컴퓨터 기반을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실질적인 연습이라는 부분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적용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싶은 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저희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정말 이걸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소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고요.
사실 좀 저기 한 얘기지만 앞으로도 저희를 자주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네, 꼭 저희 학교가 아니라 특수교육 분야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멀리서까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에 접근을 해주셨는데요. 삶의 역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정 연계 교육이 매우 중요할 텐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위한 교육, 또 부모 또는 양육자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일상적인 도움 제공에 대한 교육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모님에 대한 교육도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부모님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 교육을 하는데 사실 몇 분밖에 오시질 않았다는 부분은 조금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아마 저희가 어떻게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했냐라는 초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부모 교육을 할 거냐라는 거에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학생들도 사실 일반 유아나 일반 초등학생들처럼 부모님들이 이게 사실 안 좋은 케이스들이죠. 핸드폰을 주고 그냥 그거 해라고 줘놓고 그냥 이렇게 다른 거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왕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실 거면 부모님들도 사실 저희가 했던 다양한 어떤 교육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그게 의미 있는 교육 활동으로서의 어떤 접근을 하는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같이 학습하시고 그거를 교육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정에서도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공유를 사실 선생님들이 초반에 하는데 학생들이 커가면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사실 학교에서 그게 서로 공유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중단이 돼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단이 돼서는 안 되고 학교와 가정이 같이 시너지 있게 연합해서 어떤 교육이 계속 좀 진행돼야 될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프로그램들을 구성했는데 만약에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거나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겠다고 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나 그런 뭐 의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예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전남대 이태수 교수님께 연결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언제든지 도움을 받고 또 협업의 그런 여지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이제 어떤 그런 요청들이라든지 더 많은 연결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